김성수라고 하고요. 작업은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주하는 장소들마다 매 순간 달라져요. 이를테면은 2010년도쯤에 보강동이나 이태원 그 일대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주로 풍경을 드로잉을 했던 작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옮기면서 소위 변두리라고 하는 교회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좀 계속 목도해 가면서 제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풍경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풍경 작업을 거의 지금 한 14, 15년 정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던 그 큐레이터님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대체로 2017년대 전후로 해서 교회 시리즈 풍경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을지로에서 작업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작업들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번 전시에서 또 다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작업이 바로 사생 작업이거든요. 그 사생 작업은 아마 3층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작업들은 지금 현재 한 2점 정도만 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2, 3년을 터울로 해서 바깥에서 사생을 하고 그 사생한 작업들을 통해서 장소에 오버랩을 시킨 이후에 이제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때는 아마도 그 영상과 그 사생을 했던 기록 작업들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2009년도, 10년도 경부터 이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일산에서 살고 있을 즈음에 서대문 우체국이라는 버스 정류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딱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되게 이상한 레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떤 레이어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에 일종의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버려진 이제 아주 조악한 풍경들을 방진포로 감싼 풍경이었는데, 그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케이트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케이트에 그려져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풍경을 바리케이트에 그림을 많이 그렸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 풍경이 호수와 산과 나무가 그려져 있는 꽤 잘 그리지 못한 아주 조악한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빈 공백의 장소하고 바리케이트와 바리케이트에 그려져 있는 풍경을 그 레이어가 중첩된 것을 한순간에 그 시선이 들어온 순간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 바리케이트에 그 아주 차가운 어떤 금속의 어떤 구조물에 저런 풍경이 왜 그려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임시적인 장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건물이라던가 임시로 만들어진 거처가 다시 무언가 창고가 되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급변하는 그런 장소들의 풍경을 많이 보게 되면서 풍경에 대한 학습을 좀 스스로 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회화를 캔버스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이미지는 어떤 과거의 대상이고 지난 어떤 것들의 일부분이며 그 일종의 이런 부산물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는 것들이긴 하지만, 되게 징후정이라는 말은 회화의 어떤 지점은 사건 이전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서사가 있거나 사건 이후의 그 너머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갖고 오지만 굉장히 먼 그 다음 날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징후적인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감각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견된 어떤 지점들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정서들을 회화를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제가 봤던 질문지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작업에 대한 관점에서
제 작업이 왜 메시지가 정확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하려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사실 그건 저한테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회화의 어떤 방식으로서는 동시에 또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무적인 어떤 방식은 어떤 서사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일종의 그런 직무적인 방식에서 뭐랄까 촉각적으로 만져가면서 느껴가면서 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저는 되게 부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표의 어떤 특성을 보면 부유하는 사물이죠. 굉장히 그 파고에 따라서 이 울림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부표를 자세히 보면 어떤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어떤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방향을 직시하는 거는 없거든요. 되게 암시적이고 그리고 또 일종의 그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뭔가 어떤 방향성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겪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사실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좀 제 그림을 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풍경의 부산물을 그리는 작가.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주변의 언저리에 있다가 없는 그러니까 풍경의 잔상들을 많이 그려왔거든요. 그 잔상 같은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일종의 폐허이기도 하고 부산물이기도 한 거죠. 저는 각자 폐허라는 개념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폐허는 어떤 풍경일까? 근데 그 폐허를 되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풍경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린 이런 일종의 풍경의 부산물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풍경의 층위를 관객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